정말로 최소로 차리시는 분들은 한 5, 6천부터 시작을 해서 비싸게 차리시는 분들은 한 2억, 3억까지도 쓰시죠. 일단 장점은 뭐 역시 좀 편한 사업이다. 이거 얼마면 차립니까? 아까 물어보셨던 것처럼 똑같이 해요. 그럼 이제 아이 뭐 장비 이 구성으로 이렇게 하면 얼마입니다 하면은 하는 순간 왜 이렇게 비싸요? 세 가지 정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세 가지 외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정말 회사를 그만두고 자영업을 하셔야 된다면 하나만 해야 된다면 하나만 할 수 있다면 이거 하지 말고 돈 더 되는 거 딴 거 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큐버시 셀프 빨래방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빨래방 정보 관련 채널 빨래질TV라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큐버시 대표 곽지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무인빨래방 창업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원래 회사원이었고요. 회사를 한 10년 동안 다녔었고 10년쯤 됐을 때 다른 일을 하고 싶더라고요. 투잡으로 할 만한 거를 시작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직장을 그만두고 바로 다른 쪽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굉장히 좀 크니까 좀 안전하게 양다리를 걸칠 수 있는 걸 먼저 시작을 했었고 그게 빨래방이었어요. 회사 다니면서 할 수 있을 만한 게 없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좀 잘 돼서 매장을 좀 여러 개를 늘리면서 이제 퇴사를 하고 이쪽을 아예 전업하게 됐습니다. 매출액이 좀 괜찮았었나 보네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빨래방 치고는 거의 손꼽히는 매출이 나오긴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그렇게까지 잘 된다고 하기는 좀 뭐한 것 같고 좀 빨래방이 엄청 옛날보다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좀 꾸준히는 나오고 있습니다. 먹고 살 만큼은 되죠. 네. 무인빨래방 창업하는데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비용은 사실 이제 천차만별이죠. 작게 차리면은 뭐 국산 장비 같은 경우 삼성, LG 제품들도 상업용 제품이 나와요. 그런 제품으로만 구성을 하시면 한 5천에서 6천 선에도 가능은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비싸게 차리시는 분들은 뭐 한 2억 넘게도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증금 빼고 그 정도 드리는 분들도 있고 기계마다 브랜드마다 장비 용량마다 인테리어 수준마다 보증금도 뭐 천차만별이고 권리금 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거를 딱 잘라서 금액이 어느 정도다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데 정말로 최소로 차리시는 분들은 한 5, 6천부터 시작을 해서 비싸게 차리시는 분들은 한 2억, 3억까지도 쓰시죠. 그 기계는 어떤 게 들어가나요? 기계는 보통은 우리가 이제 제일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구성은 셀프 빨래방 이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20kg, 20kg, 30kg 뭐 이런 식으로 20kg대, 30kg대 장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 되게 좀 작은 소규모 매장들은 이제 삼성, LG 제품 같은 경우에는 16kg, 18kg 이 정도 제품들이 좀 들어가고요. 큰 장비들은 한 40kg 언저리 장비들도 있습니다. 40kg는 안 되는데 이제 40kg 거의 가까이 되는 장비들. 현장 상황에 맞춰서 주변 상황에 맞춰서 상권에 맞춰서 보통은 선정을 하시게 되죠. 일반적으로는 자금 사정에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희 동네도 있는 게 아까 이야기하신 20kg 2개, 네, 맞아요. 30kg 하나. 이게 보통 3세트 매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거의 국룰입니다. 국룰. 20, 20, 30 요게 국룰이고 4세트면 뭐 20, 20, 30, 30 요게 국룰이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장비를 좀 해보셨던 분들이 하는 케이스가 많아서 그분들은 되게 큰 장비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장사가 잘 되는 분들이 이제 하나 추가로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40kg 정도 되는 장비들 수요도 있긴 한데 장비도 비싼 데다가 막상 큰 장비로 해보면 딱히 그렇게 또 수익이 또 좋지 않은 경우들도 많아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긴 해요. 또 거기 보면은 세탁기 3대, 건조기 3대, 네네네. 그다음에 신발 관련된 운동화, 세탁기, 건조기 이런 식으로 있고 이제 결제기 같은 거 하나 있고 그게 제일 일반적인 구성이죠. 근데 보니까 키오스크로도 하시더라고요. 키오스크는 요즘 필수예요, 필수. 이제 카드 결제를 일단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결제 편의 제공보다도 매장 관리 차원에서 원격으로 이제 결제 관리 같은 걸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키오스크로 원격 관리가 안 되면은 별거 아닌 짜잘한 문제에도 매장을 가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초반에 돈이 좀 들어도 괜찮은 시스템으로 이제 설치를 해놓는 게 좋아요. 저희 동네는 아직 동전만 돼요. 동전만으로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좀 손님이 좀 떨어져 나가요. 주변에 신용카드 대고 하는 데가 있으면. 그래서 지금 차리는 데는 동전으로만 하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 분들 대부분 다 카드 들고 다니죠. 그렇죠. 회원 카드 같은 거 나오는 것도 되게 싫어하잖아요. 이거 지갑에 빵빵하게 이거 한 장 더 넣고 다니는 것도 되게 싫어하고 카드 한 장도 그런데 현금 들고 다니면서 동전 바꿔 가지고 동전 지갑도 없는데 주머니에 짤랑거리면서 다니고 싶겠어요. 무인 빨래방 하신 지 8년 정도 되셨다라고 네, 하셨죠? 맞습니다. 사업 자체에 뛰어든 건 8년 정도 됐어요. 무인 빨래방의 장단점이라고 있을까요? 일단 장점은 뭐 역시 좀 편한 사업이다. 그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사실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 뭐 매장 관리를 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가서 뭐 1시간 안쪽으로 끝낸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니 욕을 엄청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는 사람마다 점주마다 성향 따라서 이 매장을 어떤 방침으로 운영할 것인지 정해놓으면 그것대로 하면 돼요. 사실 일주일에 2번 간다고 해서 뭐 매장에 큰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매출이 좀 덜 나올 수는 있겠죠. 매일매일 가서 뭐 먼지 한 톨 없이 청소하고 뭐 손님들이랑 아이 컨택도 하고 하면 좋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거랑 좀 안 맞아가지고 좀 편하게 운영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제일 큰 장점은 편하다는 거, 시간 여유가 많다는 거. 사람들은 뭐 장사를 하면 뭐 해외여행 한번 못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못 간 게 있었을 뿐이지 1년에 2번씩은 그래도 한 일주일씩 여행 가거든요. 다 그냥 주변에 맡겨 놓을 만한 분 한 분 그냥 고용해서 그 기간 동안만 맡겨 놓으면 사실 큰 문제가 없어서 그만큼 좀 여유는 많은 업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제일 큰 장점입니다. 그 단점으로는 빨래방만의 단점은 아니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좀 많은 숙제이기도 할 텐데,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다니다가 장사로 전업을 하면 좀 되게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저도 처음에 그 과정이 좀 있었고, 손님들을 이제 대면해서 장사를 하는 그런 사업이면 조금 덜 할 수도 있는데 빨래방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외로워진다는 단점이 있고, 창업비가 많이 든다는 거, 이게 좀 크죠. 매장은 코딱지만 해서 사람들이 이제 쉽게 생각하고 처음에 창업 문의를 해요. 이거 얼마면 차립니까? 아까 물어보셨던 것처럼 똑같이 해요. 그럼 이제 아이 뭐 장비 이 구성으로 이렇게 하면 얼마입니다 하면은 하는 순간 왜 이렇게 비싸요? 무조건 만사가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비싸요? 근데 사오는 가격이 애초에 그렇게 비싸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저도 물론 처음에 창업할 때는 견적서 받아보고 진짜 까무라치는 줄 알았거든요. 이 말이 안 되지 않나 막 이랬었는데, 창업비가 생각보다는 많이 든다는 거, 그게 제일 큰 단점 중에 하나고, 차려놓으면은 이게 매출은 꾸준하고 적자 날 확률은 크게 없다는 게 장점이긴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큰 돈 벌긴 좀 어렵다, 이것도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큰 돈 벌긴 어렵고 적자를 안 보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좀 오래 해야 된다. 유지를 오래 해야 적자를 안 볼 수 있고, 중간에 접으면 뭐 무슨 사업이든 그렇지만 무조건 적자니까 이거는 좀 심하죠. 수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좀 지루한 사업인데 수익이 안 나니까 접고 싶어 하고 중간에 접어버리면 무조건 적자거든요. 존버 해야 됩니다. 존버. 그게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운영하시면서 매출액이나 순이익이 어느 정도 있어요? 사실은 뭐 철마다 다르고 뭐 연도별로도 좀 다르고 오픈한 시기 따라서도 좀 다른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제일 잘 나왔던 거 1년 기준으로 따지면 한 1억 6천? 7천? 그 정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매달 한 1,300씩은 찍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수익은 매장 월세나 이런 것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 한 매장에서 수익이 거의 한 8, 900 이상씩은 꾸준히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매장 하나에서 제일 잘 나왔을 때는 1년 단위로 딱 끊어보면은 매출 한 1억 6, 7천에 수익은 거의 한 1억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매장 2개 운영할 때니까 두 번째 매장도 되게 잘 됐었거든요. 무인 쪽은 네네. 상권이 중요하겠어요. 상권이죠. 그 100% 상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점주님이 열심히 노력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양심이 없는 사람들, 양심이 없는 사람. 아니 무인 매장에 빨래는 기계가 해주는데 뭘 열심히 노력을 하면 돼요. 상권이 좋으면 노력을 안 해도 매출이 잘 나와요. 상권이 안 좋은데 차렸으니까 맨날 쓸고 닦고 빡빡 이렇게 하고 뭐 손님들이랑 막 연락 돌리고 그러는 거지, 상권이 좋은 데 있을 때 욕심 없이 운영하면은 그렇게 노력 안 해도 매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상권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 한 8, 90% 그런 좋은 상권에 들어가서는 점주의 노력이 막 빚을 바라진 않지만 점주가 매출을 깎아먹는 경우는 있죠. 전화 막 안 받아버리고 최소한 기본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면 이제 그 좋은 입지를 막 깎아먹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또 그렇게 잘 된다라고 소문나면 또 그 부분에 바로 그거는 자영업의 숙명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창업도 직접 하셨었고 네네. 프랜차이즈로 창업도 지금 시켜드리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무인 빨래방 창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상권입니다. 상권이고, 장비를 좀 믿을 수 있는 장비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저희도 물론 수입 장비들도 취급을 하고 국산 장비도 취급하고 중국 장비도 취급을 하는데요. 중국 장비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정말 돈이 없으신 분들은 검토를 해보실 만도 한데 한 1, 2년 지나면 후회하실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좋은 상권, 좋은 입지,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 장비, 고장 안 나는 장비, 그 다음에 이제 AS, 그 세 가지 정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세 가지 외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댓글들 보면 그 댓글 많이 달리더라고요. AS 이야기. 제일 중요하죠. AS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저희가 직접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모든 장비를 수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장비 수입된 거를 저희가 받아서 유통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장비 수입사, 유통사 통해 가지고 AS가 나가기도 하고,
거기서 시간이 안 되면 저희가 직접 나가기도 하고요. 저희가 직접 수입하는 건 저희가 직접 처리하고요. AS망 같은 경우에는 전국망을 다 이용하기 때문에 웬만한 도서 상관 벽지가 아니면은 다 처리가 됩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망해도 딴 데서 처리를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퇴사 후에 네. 이제 어쨌든 창업을 하려면 퇴사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퇴사 안 하고 하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대신 명의는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와이프 명의로, 집사람 명의로 그렇게 하시면 되죠. 퇴사 후에 무인 빨래방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네네. 창업을 이제 권장하는 분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일단은 퇴사를 하지 마시고요. 꾸준하지만 큰 돈을 버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퇴사하고 매장 하나 해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면 답답해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월급이 정말 안 받아본 사람은 모르겠는데 받아봤던 사람들은 이 월급이 끊겼을 때 그 상실감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월급은 회사가 너 이제 그만 일해라 하고 대놓고 말하지 않는 이상 뻔뻔하게 끝까지 받으시고요. 부업으로 하세요. 부업으로. 이 장사를 전업으로 하시려고 생각하시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전업으로 하시려면은 돈벌이가 좀 돼야 되니까 여러분 이제 수거 배달 대행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다른 자영업 하세요. 그거 할 바에는 어차피 그렇게 하면 음식 장사나 이런 거랑 똑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이 장사 고려하시는 게 그냥 무인이라서 좀 편하고 투잡으로 할 수 있고 회사 다니면서 할 수 있고 그래서 검토하시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제 은퇴 이후에 내가 이제 육체적으로 좀 쇠하니까 이제 편한 일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거를 수거 배달 대행을 해가면서 하면은 안 맞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월급은 그냥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받으시고 하셔도 부업으로 하시고 정말 회사를 그만두고 자영업을 하셔야 된다면 하나만 해야 된다면 하나만 할 수 있다면 이거 하지 말고 돈 더 되는 거 딴 거 하세요. 제가 진짜 이거는 조언 드립니다. 한 2개 정도는 해야 그래도 여러분 좀 괜찮게 나올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1억 언저리 투자로 1개 정도 차려놓으면은 운이 좋으면은 물론 이제 1개 매장으로도 되게 월급 이상의 수익을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는 그분들 얘기예요.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좀 낮은 확률에 배팅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다 요즘 또 너무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 근데 그거는 그런데 이번에 강의 자료 만들면서 분석을 해봤는데 빨래방 소비 주체는 이제 가구거든요. 가구. 개인이 아니거든요. 그 대한민국 인구가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 수는 매년 늘고 있어요. 매년. 1인 가구, 2인 가구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소규모로 1인 가구, 2인 가구 대상으로 장사하시면 큰 수익 바라지 않고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나쁘지 않을 수는 있어요.